안녕하세요. 상호공간 디자인 2주 3부에 해당하는 내용 다시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공간 디자인 앞부분의 주요 공간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 종류들,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이미 2 주차 수업을 진행한 후에 이게 뭔가 녹화 내용이 잘못돼서 두 번째로 녹화하는 것이라 이 부분은 다 진행을 했죠. 2 주, 3 주에 걸쳐 제가 판매 공간 또 그리고 시공 공간에 대한 설계 지침, 기본 사항들 전달한다고 얘기를 했고 2 주, 3 주차에 걸쳐 어 여러 가지 조사해야 될 사항들 팀별로 논의하라고 어 개별 미팅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음 우선 이 2 주 3 교시에 해당하는 내용이 지금 잘 보이지 않아서 다시 한번 이미 내용은 PDF 파일로 바뀌었지만 내용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브랜드 분석은 브랜드의 연역, 이념,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리고 상품 분석, 인테리어 매뉴얼, 그리고 그들의 이제 마케팅 전략이 시기별로 점점 바뀌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인제 이 브랜드마다 아니면 기업마다 마케팅에 중점을 두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광고를 특히 살펴보면 이 브랜드가 어떠한 그 모델을 통해서 이 사용자층에게 어필하고자 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죠. 그러면 인제 브랜드 연역 같은 경우는 쪼금 더 오래된 그리고 전통적인 정말 한 60-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 새롭게 혁신적으로 뭔가를 제안하는 브랜드로 떠오르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인제 여러분 내 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는 아모레퍼시픽이죠. 예전에 태평양이라고 하는 그룹에서 예전에도 화장품을 계속 만들어 왔죠. 지금도 더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화장품 종류도 되게 무척 다양하게 어 새롭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아크엠 브랜드는 조금 더 정말 새로움을 가지고 그 지금 2 년도 안 된 시간 안에 1 년, 2년 안에 뭔가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지금 추세를 안고 가고 있죠. 아마 인제 그것은 좀 뭔가 인제 그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어떤 부분을 새롭게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점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도 새로운 디자인을 인테리어 측면에서 풀어가는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특별히 오늘 개별 미팅에서 상품 분류까지 한 그 팀도 있었죠. 우선은 오늘 2 주차 개별 미팅에서는 공간 사례 분석을 제가 중점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다음 주 3 주차에는 이 브랜드뿐만 아니라 상품에 대한 종류, 상품 군별 특징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제시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인테리어 매뉴얼은 이런 거예요. 하나의 브랜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진행한 것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 아크앤북 같은 경우는 그 한 지점이 10 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5 개라고 치면 디자인 매뉴얼은 뭐냐면 하나의 인제 정해진 포맷을
대략 어디에 새로운 지점이 생기든 이러이런 디자인, 바닥벽, 천정의 컬러 톤이라든가 재료의 선택, 그리고 형태적인 특징 이런 것들 대략 비슷하게 A로 가자 했으면 각 지점들이 정해진 뭔가 대지의 위치나 사용자층 아니면은 정해진 면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점들은 기본이 A 매뉴얼이면 A 다시 또는 B 다시 좀 다른 색깔 톤으로. 근데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그 브랜드랑 연관성이 되게 깊네. 통일성이 있네. 하지만 약간 다른 점이 이런 점이네. 라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전개가 돼요. 그래서 매뉴얼은 뭐냐면 하나의 정해진 포맷 이에요. 그것을 응용해서 각 지점별로 조금씩 다르게 응용해서 왜냐하면 똑같은 매장은 없거든요. 크기도 다르고 도로에 위치한 방향도 다르고 주변의 여건도 다르고 똑같은 곳은 없어요. 그래서 매뉴얼을 바탕으로 각 지점별로 조금씩 다르게 변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공간 사례 분석에서도 같은 뭔가 브랜드인데 있는 위치에 따라서 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석이 되었다면 그럼 인제 여러분들이 4-5 주차에 그럼 우리는 이런 곳에 새로운 지점을 만들 거예요. 하지만 기존에 색상 톤이 1호 2호 3호 4 호점이 1 호점은 가장 다크한 느낌의 무겁고 좀 어두운 느낌의 공간이었다면 지금 추세로 봤을 때 2, 3, 4호 최근에 만들어진 지점 같은 경우는 그것과는 쪼끔 더 내추럴하고 밝은 톤으로 공간이 디자인되었어요 하면 어 인제 새롭게 나오는 공간의 경우는 어떻게 갈 것인가. 뭐 1 호점처럼 다시 예전처럼 어둡고 약간 무거운 톤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추세에 맞춰 가지고 밝은 톤을 이어가되 뭔가 젊은 층을 겨냥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어떤 색깔 톤을 포인트로 넣는다든지 이런 계획을 제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금 하는 활동들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조사 내용도 있지만 조금 더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내용은 향후의 디자인 방향과 전략뿐만 아니라 어떤 공간 디자인의 방향과 전략에도 그 내용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야 하겠죠. 그래서 브랜드 분석은 이거 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할지는 또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브랜드 분석 글로 여러 가지 써도 되고 한 페이지 정도는 그거를 압축적으로 뭐 조사된 내용을 요약을 해도 되겠죠. 글로 정리를 해도 되고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로 정리를 해도 되고 그 둘을 합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별로 보면 각 컬러가 있죠. 그리고 그들이 지향하는 어 기업의 방향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여러 페이지로 조사한 것을 나열하고 한 페이지로 요약해도 되지만 한 페이지 요약된 것을 뭐 먼저 보여주고 그다음에 상세 조사한 내용을 서술해도 되겠죠. 마찬가지. 러쉬의 경우에는 인제 나이 든 사람보다는 좀 더 젊은 층이 선호하는 브랜드이고 좀 더 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죠. 그래서 인제 최근 나오는 신제품 경우에는 무엇에 중점을 뒀는지 이런 것들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겠죠. 2 주차 개별 미팅을 끝나고 각 팀별로 이것을 다시 소개하려니 그래도 다른 팀의 내용을 아직 모르는 상태니까 일단 SM이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일단 저는 간략히 소개를 하는 것으로 일단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A 제스트 팀에서는 SM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공간을 새롭게 의뢰받았습니다. 기존의 공간 사례를 찾아보면 뭐 식은 공간도 이미 존재하고, 식은 공간도 뭐 차를 마시는 공간뿐만 아니라 간단한 뭐 파스타 아니면 뭔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음식을 식사로 뭔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미 존재하죠, 메뉴로. 그리고 뭐 그 제품 같은 경우에도 굿 연예인과 관련된 굿즈도 있지만, 뭔가 이 그 아티스트와 이 SM 기획사에서 콜라보레이션 해 가지고 만든 제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SM에서 만들어지는 공간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하지만 약간 타겟층이 10 대부터 20-30 대까지 다르고, 어 그 공간의 분위기를 보면 조금 달라요. 그 연령층에 따라서 어떤 곳은 조금 더 다크하고 고급스러운 공간을 연출하고 있고, 어떤 것들은 진짜 10 대를 위한 공간은 좀 더 밝고 캐주얼한 느낌으로 연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중에 우리는 "이런 공간을 제안합니다." 했을 때 누구를 위한 공간인지가 설정이 되면 그 방향성도 조금 더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크앤북 관심이 가는 서점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아직 2 년이 채 안 됐는데 처음 시청에 있는 그 본점 1 호점이 생기고 나서 급격하게 지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인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저는 저 로고나 내부에 들어있는 조명과 집기들, 특히 인제 의자 부분도 그렇고 어 전체적인 분위기를 언뜻 봐도 뭐 1900 한 몇 년대일까요? 1900 아르데코 시기이니까 1910 년, 20년 뭐 그 시기에 유행을 했던 스타일이 좀 더 현대적으로 반영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인제 대형 서점이라고 하는 교보와 영풍문고 와는 쪼금 차별화를 두고 독립 서점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독립 서점은 되게 작고 영세한 곳이 많잖아요. 그 개인이 운영하기도 하고 책의 수량이나 공간의 면적 면에서는 무척 작죠. 근데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음 뭔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점이 있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이 아크앤북 공간에서는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하는 북토크나 저자와의 뭔가 대화라든가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서점에서 가져왔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인제 식은 공간이 바로 옆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 물론 아크앤북과 연관된 직접 운영하는 브랜드는 아니지만 뭐 태극당이라든가 이제 쪼금 사람들이 아는 좀 유명한 브랜드들이 같이 입점해 있어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도 어떤 것을 먹을 수 있고 이런 공간으로 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인제 아크앤북 같은 경우는 지점별 특징을 그래도 찾으면 여기서도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인제 우리가 그다음 호 지금 1, 2, 3, 4, 5가 인제 지점이 들어섰다면 그다음 호는 어떻게 디자인 제안을 할 것인가. 주 타겟층을 어느 층으로 해서 더 많은 뭔가 사용자층을 넓힐 것인가, 이런 것들을 봐야겠죠. 그리고 인제 코로나 시대에는 어떻게 사람들을 쪼끔 더 접촉하는 부분을 적게 하고 비대면 방식으로라도 뭔가 이게 판매를 증진할 수 있는 방법, 뭔가 운영상의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C팀, 이노바팀의 자라 홈이죠.
자라 홈은 우리나라 지금 가로수길에 매장이 있어요. 근데 다른 지금 팀에서 진행하는 브랜드보다는 뭔가 매장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외국 자료 를 또 찾아보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인제 진행을 한번 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품군이 이게 인제 인테리어 측면에서도 뭐 소프트 인테리어 해서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용품이 나오는 브랜드죠. 뭐 침구류부터 해서 식기류, 뭐 약간 집을 장식할 수 있는 장식품까지, 액세서리 같은 것도 많고, 그리고 인제 시즌별로 저 상품군의 특징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품군이 어떻게 나눠지고 상품의 특징이 종류별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시즌별로 어떻게 인제 매장 디자인이 디스플레이 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효율적인지를 살펴보는 게 좋겠죠.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저기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 상품군이 일단은 앞쪽에 책상별로 구역이 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좀 일단 '아, 기존의 매장이 이런 상품군은 이렇게 이렇게 배치가 되었구나.'를 보면 좋겠고, 자라홈은 이것과 비교해 볼 수 있는 플래그 스토어가 많지 않다고 하면, 일단은 뭐 비슷한 이랜드에서 만드는 모던 하우스라든가, 그리고 뭔가 이케아도 모델이 될 수 있겠고, 한샘도 요즘은 생활용품 코디네이션 할 수 있게 따로 가구 외에 제품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살펴보고요. 또 에르메스에서 이렇게 텍스타일이나 또 홈 관련 제품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시된 매장은 어떤지, 그래서 같은 자라 홈보다는 유사한 다른 뭔가 비슷한 상품군이 나오는 다른 업체들을 어 사례로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판매 공간만 지금 있는 상태여서 그럼 시공 공간은 어떤 것을 결합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을 쉽게 생각했을 때는 이케아 매장 가면 우리가 시공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게 뭔가 이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아크앤북스처럼 외부 어떤 이제 시공 공간과 관련된 업체가 입점한 형태로 새로운 제안을 해도 되겠죠. 아모레퍼시픽이죠. 아모레퍼시픽은 역사가 되게 오래되었고 사실 인제 큰 그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화장품 브랜드만 해도 여러 개여서 타겟층이 다른 이 화장품 중에서 어떤 브랜드를 선택할 것인지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제 설화수 같은 경우는 고급스럽고 인제 쪼끔 더 나이가 많은 층을 겨냥한 제품이고, 나머지 뭐 젊은 층이 좀 더 많이 사용하는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는 또 매장의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뭐 제품의 가격대도 다르고, 그리고 또 아이오페도 있고, 그래서 여러 화장품 브랜드 중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해볼 것인지, 뭐 건물 층수가 엄청 뭐 높거나 어 엄청 넓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품 브랜드 몇 개 선정하고, 또 식은 공간으로는 오설록이 있기 때문에 인제 오설록 브랜드와, 또 아니면 오설록에서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녹차와 관련된 아니면 친환경주의와 관련된 레스토랑을 뭔가 제안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 아모레퍼시픽에서는 뭔가 어떤 브랜드를 할지를 선별하는 게 더 고민할 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실제로 설화수나 또 다른 어 화장품 매장을 보면 메이크업이나 피부 관리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제품 판매보다 화장품 판매하는 곳이 한 두 공간 있고,
그리고 하나는 그런 스킨 케어나 뷰티 케어와 관련된 공간이 있어서 서비스를 판매하는 공간으로 제한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약제로 운영을 하면 뭔가 사람들이 많이 더 밀리거나 아니면 어떤 때는 사람들이 적거나 하는 일이 좀 없게 분산되도록 예약제로 해 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매장마다 특성이 달라서 여러분들이 조사하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모두 트렌드에 대한 분석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 그리고 향후 2-3 년까지도 뭔가 반영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이 분명히 분석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이슈, 지금 현 상태로는 뭐 언택트, 그리고 코로나, 또 최근에 인제 그 미디어에 많이 강연 하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호모 사피엔스 이런 것들, 또 4차 산업혁명,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측면에서는 뭐 젊은 층이 지금 고민하는 것들, 또 유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연령층, 타깃으로 하는 연령층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그들이 고민하는 것, 그들의 생활 방식, 그들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분석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디자인에서도 어떤 게 트렌드인지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하느냐? 뭐 신문 기사나 미디어, 각종 논문도 좋고요. 보고서, 서적 다양하게 찾아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조사 수집된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토대로 뭔가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종합하는 과정이 거쳐지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향후에는 이런 게 필요하다, 아니면 지금 현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이 디자인에 반영이 되는 것이 좋겠다라든가 이런 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료 조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종합하고 분석해서 어 결론을 제시하는 것은 이제 나름의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잘 녹여서 제시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분석입니다. 소비자에 대한 분석은 어 타겟층이죠. 타겟층의 연령, 성별, 라이프 스타일, 뭐 경제적인 수준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가격대가 뭔가 그 아모레퍼시픽에서도 가격대 차이가 생각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수준, 취향, 기호, 뭐 이런 것들, 구매 성향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조금 더 연령이 있는 사람들은 직접 가서 보거나 뭔가 사용해 보거나 이러면서 구매하길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인제 그런 경우에는 인제 가격이 높다거나 뭐 이런 게 있겠죠. 하지만 인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해서 그냥 이게 인터넷상으로,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인터넷도 요즘은 컴퓨터로 주문하지 않죠. 컴퓨터상에서 하지 않고 핸드폰을 들고 뭐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구매 성향, 구매 방식, 구매의 특징 등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면 좋겠죠. 요즘은 너무 핸드폰 가지고 거의 결제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제안을 할 때 우리가 우리 브랜드에 이곳에서 판매하거나 시금을 즐길 수 있을 때 어떻게 구매를 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운영 방식의 하나로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소비자 분석을 인제 아까 인제 자료 조사를 통해서 어 예측해 보는 것은 간접적인 조사라고 볼 수 있고요. 직접적인 조사는 직접 그런 예상되는 사용자를 바탕으로 설문을 한다거나 심층 인터뷰를 한다거나 그들이 행위를, 생활 속의 행위를 관찰한다거나 해서 직접 조사하는 것이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조사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음
실제 프로젝트면 어느 정도 몇 명, 뭐 2-30 명이라도, 아니면 심층 인터뷰 같은 경우는 10 명이라도 직접 조사해 볼 수 있겠지만,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은 좀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접 조사를 바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사 분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경쟁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유사하게 우리와 약간 비슷한 제품들을 어 시중에 배포하여 뭔가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다면, 그 유사 어 브랜드나 아니면 벤치마킹하고 싶은 그런 브랜드를 토대로 경쟁사 분석처럼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겠어요. 자라 홈 같은 경우죠. 음 그래서 인제 경쟁사 분석은 다른 경쟁사나 경쟁 브랜드의 인제 타깃으로 하는 소비자층, 가격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고 '우리는 그럼 그것과 어떻게 차별을 둘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또 미디어상에 나와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분석 방법은 포지셔닝 맵과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행해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어느 정도 객관성을 담보한 도구를 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그럼 우리는 전략상 이렇게 차별화하겠다를 제안해 주면 되겠어요. 포지셔닝 맵은 뭐 가로축, 세로축에 있는 서로 반대되는 기준되는 단어를 설정하는 게 일단은 여러분들의 해석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여러 가지 가격대나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분석을 해 보자 하면, 디자인상 '아, 이 공간은 단순성이 높구나. 이 공간은 좀 더 복잡성이 높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뭐 가로든 세로축이든 한 축에는 복잡성, 단순성이라고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축에는 이것이 조금 더 뭐 따뜻하냐 차갑냐, 아니면 밝고 어둡냐, 아니면은 고가이냐 저가이냐. 고가라고 쓰기는 좀 그러면 고급스러움 또는 대중적인 뭐 이런 가격대 또는 브랜드의 이미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로축, 세로축에는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보고 싶은 서로 반대되는 단어를 배치해서, 그것에 따라서 각 브랜드가 지금 우리에게 인식되는 뭔가의 그 정도가 있죠. 그 정도에 따라서 이 네 가지 면이 있는데, 거기에 각 브랜드를 배치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분석 방법으로 스와트 분석이 있죠. 스와트 분석은 다른 뭔가 수업에서도 진행을 해 봤을 것 같아요. 스와트 분석은 일단 뭐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내 자신에 대해서 분석할 때도 나의 강점은, 나의 약점은 찾아볼 수 있죠. 그리고 혼자 찾기 어려우면 주변의 누군가와 같이 자신을 잘 아는 사람들과 함께 나의 강점은, 나의 약점은 분석해 볼 수 있고요. 이것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봤을 때 '아, 너는 이게 강점이 있는데 이게 기회가 될 거야.'라고 하는 점을 서술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근데 어 외부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너가 강점이 있지만 이게 위협 요소로 될 수 있어.' 이런 걸 전략으로 내세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전략으로 할 수도 있죠. 이게 약점인데 그럼에도 나는 뭐 이런 거죠. '나는 작업 속도가 좀 느려. 하지만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작업 속도는 느리지만 조금 더 꼼꼼하고 완벽하게 할 수 있어. 나보다는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뭔가 그 내가 그 분야에서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니까 그래.' 라든가.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개인적인 것을 가지고 비교를 했지만, 어떤 브랜드에서도 그렇죠. 이렇게 음 내부, 외부적인 걸로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이 되는 것 한번 사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말고 하나 있을 건데 이거. 예를 들어서 강점이 높은 기술력이 있고 소비자에게 전문 브랜드라는 게 인식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고객들이 접근하기 쉬운 뭔가 브랜드로 인식이 되었어요. 하지만 약점은 다른 경쟁 업체에 비해서 그 제품 수가 적어. 그리고 용량 대비 가격이 높아. 하지만 외부적인 요인으로 기회가 되는 것은 그럼에도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남성 1 인당 화장품 사용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그러니까 용량 대비 높은 가격인데도 남성 1 인이 화장품 사용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시장에서 봤을 때 이 브랜드는 쪼끔 더 클 수 있는 가능성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인제 위협이 되는 요소는 이런 거죠. 어 위협이 되는 것은 그럼에도 경쟁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남성 화장품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 왜냐하면 남성들도 이제는 그러한 이제 뷰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위협이 되는 요소로 또 내수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인 경기가 침체되었고 소비 심리도 위축되었어. 이것은 인제 이 제품 브랜드 자체의 뭐 약점이 아니라 이 외부적인 전체적인 상황이 그런 것이니까 이것은 위협적인 요소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이 되는 것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래서 분석이 된 내용을 총괄해서 압축적인 문장으로 전달하고 그리고 그것이 압축적인 문장뿐만 아니라 어떤 이미지로 또 제시가 되면 더 좋겠죠. 어찌 됐든 디자인 전략과 방향에 대한 내용은 음 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공간은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은 영업 전략은 뭐 이렇게 하겠다. 또 여기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요즘은 디자인이 뭔가 전체 공간을 운영하는 것과 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해 주고요. 우리 첫 번째 미팅이 4 주차 9월 22 일에 있어요. 그때까지 뭔가 2 주, 3 주차에 걸쳐서 팀 내 원활한 논의와 또 개별적으로 조사 분석되는 내용들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잘 정리해서 제안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찾을 때는 여기 기록된 것처럼 기입된 것처럼 어디에서 자료를 찾았는지 맨 뒷페이지에 써 주길 바라요. 그래요. 2 주 세 번째 파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봐요.